안녕하세요. 사건 극장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뀐 사건입니다. 1964년 부산의 한 골목에서 18살의 여고생 B씨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이웃 남성이 그녀를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B씨는 가해자의 혀를 강하게 물어뜯어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였던 그녀는 오히려 상해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은 무죄에 가까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절박한 저항을 인정하기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가했다는 시각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B씨의 삶은 그날 이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그녀의 행동이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혀를 잘라낼 정도의 방어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같은 논리를 따라갔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판단하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였던 그녀가 범죄자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B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방법도 가능했는데 혀를 깨문 행위는 필요 이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던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후 B씨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60년 가까운 세월을 억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피해자가 저항을 얼마나 적절히 했는가라는 잣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성폭력 피해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 이후 성범죄가 단순한 신체적 침해가 아니라 인격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한 저항을 단순히 필요 이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B씨는 수십 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심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당시 판결은 정당방위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는 점. 둘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 셋째, 피해자의 권리를 새롭게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재심 개시를 결정하며 당시 판결은 법리를 오인했고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여름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사법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법원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던 순간 B씨는 환호하며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은 남아있지만 재심 무죄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60년 만에 억울한 낙인이 벗겨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남기는 의미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폭력 상황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역사적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정당방위의 본질은 생명, 신체, 자유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입니다. 형법 제21조는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행위가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판례들이 이 상당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성추행을 당했을 때 손을 뿌리치거나 밀쳐내는 행위, 가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고 도망가는 행위는 누구나 정당방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강제로 덮쳐올 때 이를 뿌리치기 위해 물리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과거 판례는 자주 필요 이상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좁은 기준을 흔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행 상황은 단순한 폭행보다 훨씬 절박합니다. 피해자의 자유와 존엄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탈출하기 위한 저항은 일반 폭행 방어보다 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강제로 껴안거나 입을 막으려는 상황에서 손톱으로 긁거나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혹은 밀쳐내다 상대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는 명백히 정당방위입니다.
가해자가 위협적으로 덮쳐올 때 주먹이나 도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그것이 도망을 위한 절박한 수단이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위협이 끝난 뒤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다면 이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 나아가 단순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준은 현재 진행 중인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인가, 그리고 그 정도가 상황에 비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심 무죄는 단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방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더라도 그 행위가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면 폭넓게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더 이상 너무 강하게 저항했다는 이유로 다시 법정에 서지 않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60년 전에는 범죄자로 낙인 찍혔던 B씨의 행동이 오늘날에는 정당한 저항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남기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